자, 이번 시간은 3방식 끝내고요. 다음 시간 나머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방식을 보고 있는데 참고로 이 흐름 알아야 됩니다. 흐름을. 30회, 31회, 32회. 최근 3년 동안의 비교 방식 하고 따로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얘는 사시지계면 기억나시죠? 얘는 시지기 기억나시죠? 다음에 원가법. 다음에 수익 환원법입니다. 3방식인데요. 자, 출제 빈도를 분석하면요. 여기에서 각각 두 문제 나왔거든요. 원래도 두 문제 잡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합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가. 얘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얘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비준가격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공시지가 두 문제 나왔어요. 얘가 좀 오버했어요. 특히 공시지가는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건너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준비한다면 B방식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얘는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다음 원가방식은 한 번 나왔으면 좀 적게 나온 거예요. 적게 나왔는데 얘가 바로 정의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가법을 준비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정의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타이밍이 됐어요. 20, 25 딱 그럴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원가하고요. 더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 수입 방식은 두 문제가 전부 다 얘가 나왔어요. P = R분의 A다. 수익 가격 구하는 거. 얘가 두 번 나왔고 특히 32회 때 작년 시험도 또 얘가 또 나왔거든요. 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온다면요. 수익 방식 중에서는 특히 환원율. 얘가 너무 안 나왔어. 중요한데. 그래서 올해 포인트는 자, 공시지가 너무 자주 나왔으니까 비교 방식 좀 더 집중하시고 원가법, 정의법과 저런가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숙달하면요 충분히 내게 돼요. 다음에 수익 가격은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환원율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다시 또 두 문제쯤 예상하면 충분히 맞아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보시면 35번. 35번은요, 박스 공식 보니까 정율법. 정율법은요, 별표도 없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정율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 Pn = CRN성이다. 공식 간단합니다. 자, CRN성. 공식은 금방 암기가 돼요.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잖아요. C 제대로 원가죠. 스몰 n성 경관요소예요. 경관요소. 문제는 얘가 문제가 돼요. 이제 얘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정확히 말하면 잔가율입니다. 잔가율인데 정확히 말하면 전년 대비 잔가율입니다. 즉 작년 대비 잔가율, 전년 대비 잔가율인데 그냥 무시하세요. 자, 이때 잔가율은요. 지금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잔가율은요. 이렇게 보자. 감가율. 잔가율 R이잖아요. 얘는
감가율과 비교하자. 감가율은 K가 돼요. 이렇게 거꾸로 관계. 감가율의 반대, 나머지가 장가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계가 매년마다 10% 감가가 돼요. 남은 게 몇 프로지? 90% 남은 게 장가율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 더. 어떤 기계가 매년마다 20%씩 감가되는데 장가 몇 프로 남았다? 80%.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감가율을 주게 되면 나머지가 장가율이에요. 나머지가. 그런데 문제가 바로 장가율이 얼마다 가게 되면 더 쉬운 거고요. 더 쉬운 거고. 감가를 주게 되면 나머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제대로 가게 되면 뭐지? 준공 시점을 뭘로 고친다? 기준 시점. 그건 앞에서 계속 받는 거고요. 자, 문제 봅니다. 35번. 제대로 거는 2억이다. 바로 넣어줄게요. 2억이다. 연간 감가는 10%다. 감가가 10%면 장가는 몇 프로? 90%. 이미 나왔잖아요. 예를 줬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장가율 90%입니다. 내용에서 20년 건물이 있는데 이때 이 건물의 2년 경과 후에 복선 가격. 그러면 2년 경과 경관소가 몇 년? 2년. 그럼 다 구했잖아요. 제도론가 2억. 2년 지났다. 장가율 90%다. 계산만 하면 되겠네. 제도론가 2억입니다. 장가율 어죠? 90%? 0.9. 몇 성? 2성.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99, 81 계산하면 1억 6,200이 돼요. 정답 1억 6,200. 정답 1번입니다. 자, 공식 CRN성 아시겠죠? 이걸 묻는 게 35-1번이 정률법인데 28회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양이 많잖아요. 그대로 뭐지? CRN성만 넣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정액법이 5번 나왔다. 그래서 정률법은 아주 약해요. 약하니까 이런 것들은요. 꼭 CRN성마저도 암기하기 싫어하게 되면요. 푸시다가 시험장 가서 책상에다가 그냥 CRN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그냥. 나오면 하면서 건지는 거죠. 어떡합니까?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까만 네모 수익가격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해요.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수익가격 볼까요? 지금요 P 꼴 R분의 이거 구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산 문제만큼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감은 잡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자, 박스 보시면요. 수익가격 공식부터 옮겨서 볼게요. 공식은 P 꼴 R분의 A가 돼요. A는 장래 순수익입니다. R은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수익가격을,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게 되면 수익가격이 돼요. 사실 이 계산 문제는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에 2번 나왔잖아요, 2번. 그러니까 원래는 P가를 적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 말고 환원율을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서 봐요. 이때 자, 순수익은 여러분 다 공부했어요. 박스 보니까 순수익은 땡땡 영업수지 계산. 영업수지.
자, 투자에서 영업수익 들어보셨잖아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요. 여기까지가 유효조소득. 영업경비를 빼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요겁니다. 예. 요거 구하는 거. 얘가 바로 순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성 아니잖아요. 늘 프로 연습했던 거니까. 그리고 환원율 하게 되면 얘는요. 주로 8%다. 10%다. 바로 주거든요. 바로 주니까 얘만 구하면 바로 수익각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문제 풀어봐요. 36번, 다시 1번, 다시 2번. 전부 다 같은 흐름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보니까 15의 초과 시험이죠. 기출 문제.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은 5천만이다. 넣어줍니다. 가능조소득이 5천만입니다. 운영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5%다. 운영경비가 유효 조소득의 몇 프로다? 35%. 이때 A 부동산의 수익 가격은 얼마인가? 단, 괄호, 인건지역의 공실률은 5%이고 환원율은 10%다. 자, 볼까요? 공실률은 몇 프로? 5%. 환원율 몇 프로? 얘는 바로 10% 나왔죠. 그럼 문제 보입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순수익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산합니다. 공실이 5%니까 5, 5, 25. 그러면 250만 원이네요. 빼주고.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점 찍고 넘어가요. 그러면 유효조소득은 4,750만 원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영업경비는요. 이것이 몇 프로? 35%니까 곱하기 0.35 해주면 돼요. 그러면 16,625 나오죠. 요거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순수익은요. 요거 빼니까 30,875 나옵니다. 순수익 다 구했잖아요. 그럼 순수익을 그대로 넣자. 30,875 나누기 10%니까 0.1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수익가격은 공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네요. 308750 000 3억 875만입니다. 정답 1번 되고요. 1번. 자, 참고로 제가 투자 수업에서 상권 문제를 보여주면서 투자 분석 기법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따로따로 가는 것은 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찍자고 했죠. 얘는 문제가 길기 때문에 주로 몇 번 찍자? 4, 5번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오해를 하세요. 학교는 선생이 계산 문제는 4번, 5번 찍으라고 하더라. 아닙니다. 아유, 복잡하고 어려운 거 전부 다 물을 때만 4번, 5번이지. 그런데 보통 계산 문제는요. 제가 답을 처음부터 확인해 봤거든. 5번이 답이 가장 없어. 그러니까 5번 찍으면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물을 적에는 희한하게 이제 이건 머리를 썼기 때문에 4번 아니면 5번이 답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요 페이지 보더라도 돼요. 답이 전부 다 1번, 3번, 2번 고루고루 나오지 전부 다. 그러니까 따로 계산 문제는요. 계산 문제, 일반적인 계산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놔보니까 5번이 상당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찍는 것도 저는 분명히 4번으로 뭐 어려운 것만 겠지, 그죠? 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36-1번, 다시 2번 똑같아요. P 꼴 R분의 A인데 다시 1번이나 다시 2번이나 전부 다 요것만 구하면 돼. 요것만. 예.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엄청나서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요 파트만큼은 원래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나온다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까만 네모 환원율. 힘들지만 좀 집중하세요. 예. 이제 원래 제가 설정 카드라도 이거 내지 환원율 내지 자꾸 P 꼴 R분의 너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내기가 좀 식상하잖아요. 예. 환원율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원율 볼까요? 자, 많습니다. 요 칠판 다시 보시면 P 꼴 R분의 A입니다. 얘를 요 바꿀 수 있죠. 이항 시킬 수 있잖아요. 이항 시키게 되면 R이 넘어가요. 이꼴 P분의 A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예. 근데 결국 이거나 저거나 결국은 전부 다 순수에 관한 얘가 포인트죠. 이거 구하는 것이지. 예.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 패턴만 싹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요 문제가 몇 번? 37번. 37번. 다음 보기 자료를 이용해서 환원율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18회 때 기출문제. 그러면 이제 환원율 하게 되면 이겁니다. R 이꼴 P분의 A. 그럼 A가 뭡니까? 순수익. P는 뭐지? 가격이잖아요. 보기 박스 볼까요? 첫 번째, 총 투자액이 20만 천 원이다. 또 희한하게 냈네. 20만 천 원. 예. 여기죠, 그죠? 일단 천자 떼버릴게요. 떼버리고 숫자 보기는 20만 원, 20만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총 투자액이 오잖아요. 수익 가격. 얘가 얼마? 20만. 뭐만 구하면 되지? 얘만요. 얘만 구하면 돼. 그럼 얘 뭐라 하면 다시 여기다 숫자 넣어주면 돼요. 똑같아. 두 번째, 가능 총소득 19,500. 내려가서 기타 소득이 1,000원이다. 기타 소득이 더하기 1,000. 다음에 연간 공실이 500. 공실이 500이네요. 빼주고. 다음에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죠. 경비가 유효 총소득이 몇 프로? 40%. 그럼 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암산 되죠. 2만. 그럼 이제 40%가 경비잖아요. 곱하기 0.4. 암산되죠? 8천. 순수익은 얼마? 12,000. 그럼 순수익이 이제 12,000 나왔잖아요. 그러면 20만 번에 12,000. 몇 프로? 6%. 그래서 이 문제나 저 문제나 사실은 같은 문제라 같은 문제. 예. 그래서 얘가 하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바꿔서 원리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에 38번, 39번, 40번. 여러분들 처음 푸는 겁니다. 38번, 39번, 40번은요.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아시겠어요? 골 때려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 시험 출제가 되었으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왔으니까. 완벽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분석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 시간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5가지 제가 미리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시조가 12개 있다. 시조 2L부 들어보셨죠? 예. 지금은 계산 특강이니까 딴 거 다 무시할게요. 안 나와. 계산 문제. 안 나와. 시조 2L부 중에서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 특히 우리 시험은요, 요거도 집중하세요. 부채감당법.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환원율 하게 되면요, 시조 2L부 중에서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 이 2가지를 공부하는데요. 다시 투자결합법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처음 드니까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그래서 3가지죠. 38번은요, 요겁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38번. 39번은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39번. 40번은요, 부채 감당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3개 파트는요, 사실 생소하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로지 포인트는 뭐지? 얘는 공식만 암기해버리면, 공식만 암기만 해버리면요, 숫자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오히려 풀기가 편해요. 남들이 다 찍고 모른다 할 적에 여러분들은 공식만 알아버리면, 이거 자체로 대입만 하면 답이 피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각 풀어봅니다. 첫 번째 38번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38번 네모 박스 공식 있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공식. 괄호가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박스 보시면서 종합환원율 이꼴 첫 번째 괄호 토지가격 구성비 토지 동그라미 곱하기 토지환원율 토지 동그라미 토지 나왔네. 토지. 다음에 두 번째 괄호 건물가격 구성비 건물 동그라미 곱하기 건물환원율 건물 동그라미 건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물리적 하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하시면 편해. 옮겨서 봅니다. 자,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의 개별 환원율입니다. 다음에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의 개별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얘는 문제 절대 비틀 수가 없어요. 토지 건물 네. 자, 문제 풉니다. 여러분 이제 환원율 나옵니다. 종합환원율 38번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 환원율 6%, 건물 환원율 9%. 나왔네. 집어넣어주면 돼요. 토지 환원율 6%, 건물 환원율 9%. 뭐만 남았죠? 가격 구성비만 남았네. 얘만 남았잖아요. 그럼 계속 다음 질문 봅니다. 토지 가격이 2억, 건물 가격이 3억이다. 나왔네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가 2억이잖아요. 건물이 3억이잖아요. 전체가 몇 억? 5억. 그럼 여러분들이 비율 구할 수 있겠죠?
5억 중에서 2억은 5분의 2지. 몇 프로? 40%? 0.4. 40%. 다음에 5억 중에 3억은 건물 비율 몇 프로? 60%죠? 0.6. 그러면 토지 구성 비율이 몇 프로 나왔지? 40%. 건물 비율은 60%죠? 0.6. 다 풀었죠. 토지, 건물. 그러면 462 24, 69 54. 합하니까 78 나오네요. 그래서 0.078 나와요. 정답 7.8%.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요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꼬아낼 수가 없어. 예. 딴 데 계산 문제 앞에 거 보면요. 요새는 문제 자꾸 비비비 꼬아내거든. 돌려서 묻고. 3방식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거든요. 예.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39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38-1번 문제가 기출문제잖아. 기출문제. 24회.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38-1번. 다음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으로 가격 구하시오. 박스. 공식이 뭐라고 했죠? P = R분의 A잖아요. 그러면 박스 봅니다. 유효 총소득이 3,800이고 경비가 8,000이면요. 빼주면 순영소득 나오겠네. 그럼 순수익이 얼마예요? 3,000이죠. 이는 간단합니다. 3,000만 원. 뭐만 남았다? 환원율. 얘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토지가액, 건물가액, 토지 환원율, 그러면 얘가 바로 이거잖아. 토지, 건물이잖아요. 바로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나왔잖아요. 이제 구해주면 돼요. 토지 가액이 40%, 건물이 60%잖아요. 넣어주면 되겠네요. 토지가 몇 프로? 40%. 건물이 몇 프로? 60%. 내려가서 토지 환원율 5%, 건물 환원율 10%, 토지 환원율 5%, 건물 환원율 10%. 토지, 건물. 장난 못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쭉 계산하면요. 얘가 8% 나와요. 8%. 8%. 그럼 8%면 0.08이죠. 그러면 3천만 원 나누기 0.08 하게 되면 정답 3억 7,500. 정답 2번. 그래서 38-1번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만 풀었다 하면 또 나왔다면요. 풀 수 있는 거잖아. 준비 안 하면요.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그럴 성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되게 꼬은 거 없잖아. 순수익 간단히 3,000만 원 나왔지. 환율은요. 토지, 건물 하니까 그대로 8% 나오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득점하기가 좋아. 3방식 장난 안 쳐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순수해요. 다음에 39번. 39번은 이겁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골치아프다 하기보다는요. 일단 얘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공식만 딱 들이대어 버리면요. 생각보다 문제가 수월합니다. 공식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박스 공식 보세요. 자, 공식 보니까 종합환원율 있고 가로 2개 있죠. 하나씩 볼게요. 가로 2개. 첫 번째, 지분 비율, 지분 동그라미 곱하기 지분 배당률, 지분 동그라미. 오! 지분 나왔네. 지분.
39번입니다. 39번.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저당 비율 저당 동그라미 곱하기 저당 상수 저당 동그라미. 저당 나왔네. 감 잡히죠? 지분 저당 지분 저당 옮겨볼게요. 금융적 초계산법은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래서 지분 저당 자꾸 보시면 공식이 편해집니다. 위에 거는 토지 건물 물리적 투자계략법. 다음에 지분 저당은 은행 금융적 투자계략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고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숫자만. 근데 유의할 점은요. 자, 제가 늘 투자에서 강조했지만 출제위원들은요. 저당 상수보다 역수를 좋아해요.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역수니까 나누기. 따라서 곱하기 저당 상수 역수는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당 상수가 나왔다면 항상 의식적으로 역수가 뭐지? 연금 현가를 떠올리지 말입니다. 문제 풀어봐요. 39번. 자, 39번 문제는 출전에 쓰신 문제집인데 제가 살짝 변형해서 옮겨왔습니다. K씨는 상가 건물을 자, 이자율 10% 기간 20년. 자, 이자율 10% 기간 20년 나왔습니다. 조건으로 60%를 대부받고자 한다. 60%가 둘 중에 뭡니까? 저당 비율이 60%잖아. 맞죠? 그죠? 얘가 60%. 나머지가 내 거지. 지분 비율. 몇 프로? 40%. 벌써 두 개 나왔네. 두 개 나왔잖아요. 뭐만 구하면 됩니까? 지분 배당률하고 저랑 상수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예상된 지분 배당률이 15%라면 나왔네. 얘가 15%예요. 이때 금융적 퇴납으로 환원율은 얼마인가? 뭐만 구하면 되죠?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얘만. 아래 표를 보세요. 자, 표를 보니까 감채기금계에서 일시불 현가에서 연금이니까 정상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역수를 뚫어야지. 역수가 뭐지?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두 개가 있잖아. 두 개인데 시방 보시면 얘를 찾아야지. 10% 20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이자가 10% 20년일 때 연금회가는 얼마입니까? 8.008이죠. 8은요. 곱하기 합니까? 나누기 합니까? 나누기 8. 역수니까 나누기 8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시면요. 여기까지가 0.135가 나올 거예요. 정답 13.5%입니다. 정답 1번. 40번.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 구하시오. 재판 볼까요? 요것도 이거 풀었잖아요. 그럼 다시 얘는 뭐라고 했지? 토지, 건물. 얘는 뭐랬죠? 지분, 저당. 풀었고. 부채 감당법 요 문제. 얘는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또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얘도 나오면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나왔다면. 그러면 자, 부채 감당법으로 구하겠으니까 박스 공식 보세요.
공식 보고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말 좀 더듬자. 부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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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저작이 되면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또는 대부 비율입니다.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러면 환원율 나옵니다. 부저저. 그런데 반사적으로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라고 했다?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입니까? 나누기입니까? 나누기. 항상 역수 돌리고요. 부저저. 자, 문제 볼게요. 문제. 첫 번째, 유사 부동산의 전형적인 저당 조건은요, 저당 비율이 60%다. 볼까요? 저당 비율이 60%다. 0.6이잖아요. 한 개 나왔네요. 두 번째, 은행이 요구하는 부채 감당률은 1.5다. 부채 감당률 1.5가 나왔네요. 세 번째, 연금의 현가계수가 8이잖아요. 그러면 저당 상수가 아니니까 역수를 물었네. 8은 곱하기다 나누기다. 나누기 8. 나누기 8. 계산하면요. 0.1125가 나올 겁니다. 정답 11.25%. 정답 5번. 다음에 다시 2번 문제는 지나가고 싶지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풀어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또 나오면요. 여기다 숫자만 싹 바꿔서 물을 거라고. 40-1번. 다음 조건에서 수익가격 산정 시 적용할 환원율은 환원율 묻잖아요. 그런데 박스 보게 되면 단어만 나왔지 무슨 방법을 지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거 묻는 문제입니다. 부저저. 무슨 법이라고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차라리 부채 감당법 해버리면 부저저 돌리면 되는데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박스 보게 되면요. 순영업 소득 3천만 원, 부채 세비세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서 부채 감당률 공식은 제가 암기시켜드렸거든요. 순두부. 기억나시죠? 순두부. 얘가 바로 뭐지?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세비세. 순두부가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순영업 소득이 얼마? 3천만 원. 부채 세비세 얼마? 1,500. 바로 순두부 나왔네. 그러면 부채 감당률 얼마가 돼요? 암산 2가 되겠네. 따라서 부채 감당률 2가 돼요. 2. 세 번째 절, 지분 비율 대부 비율이 60대 40%다. 그러니까 이때 저당 비율 몇 프로? 40%. 0.4. 40%. 마지막으로 저당 상수가 맨 마지막에 보면 친절하게 저당 상수는 땡땡 0.177.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0.1416이 나올 거예요. 정답 14.16%. 자, 부채 감당법은 부저저 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기출문제는 부저저 물으면서 얘를 순두부를 주더라. 풀어보셨죠? 근데 얘는 그냥 주더라. 이만한 문제면 여러분이 알고 풀게 되면 상중 하중에 뭘로 본다? 알면 학급입니다. 상이라고요. 공식을 모르면요. 존나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공식을 알았다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다시 일로 나왔잖아. 기출문제에서 조금 바꾼 게 우리 문제거든. 그래서 앞으로 향후라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순두부 풀고 딱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부저저를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니까 여러분이 쉬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하리없이 어려워요. 손댈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부저적. 이상으로 그 뭐나 뭔 하는 일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요. 마지막 문제. 임료평가. 자, 임료평가는 얘는요, 여러분 좀 편하게 드릴게요. 뭐냐면 공식 보시면 적어도 공식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공식은 알아야 돼요. 참고로 임료평가. 자, 공식 적어 볼게요. 적산법은 공식이 처음에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적인비예요. 그러면 적산 임료가 나와요. 이 공식은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묻느냐면요, 이렇게 물어. 우리 시험은요, 3방식이 공식을 한 개, 두 개 집어넣고요. 한 개, 두 개 공식을 집어넣고 기업번.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가 되지? 기대이율. 또 공식 집어넣고 한 개, 니은번. 이런 거 잘 묻거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거저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현재 임료를 공부하는데 제가 계속 기본 고급 이론 핵심 요약 강의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임료평가는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이게 6월 말에 전부 다 모아서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5, 6월 과정 8주차 수업 때 임료만 모아가지고 1시간 더 설명할 겁니다. 듣게 되면 빠삭해집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는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옛날에 13회 때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쉽게 나왔어요. 기초가격이 5천만 원이다. 기대이율이 5%다. 1년간 필요적인비가 70만 원이다. 적산임료가 얼마 됩니까? 이거 점수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지.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3방식은요, 공식에다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장난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 250만 원. 70 더하니까 얼마? 320만 원. 기분 좋게 풀잖아요. 320만 원. 자,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참고해 두시고, 그럼 문제가 몇 번이면 41번이죠. 41번은요, 한 줄 쫙 꺼버리세요. 풀지 마세요. 괜스레 이 문제 풀다가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아요.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41번은요, X하고 보지 마시고 41번 편하게 요 공식만 기억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한 문제 부담을 들어드렸습니다. 3방식을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은요, 나머지 문제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겠습니다.